그래서 교대, 사대, 교직과정, 교대원 이렇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 복잡 다단했던 여러 과정들을 통폐합해서 교육전문대학원을 출범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의지예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나 지금 2, 3학번 형 나 교대 붙었어 하고 DM 왔는데 중간에 축하합니다 했는데 형 망했어. 뭐야 왜 DM이 달라지죠? 좋은 DM이 왔다가 왜 그 친구가 왜 유유를 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기사 읽기 또 돌아왔습니다. 1월 초에요. 그러니까 2023년 신년 되고 1월 초인데 교육부 관련해가지고 조금 쇼킹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사가 이런 게 떴어요. 교대생들 자 뭐야 여러분들 교육대학교, 경인교대, 서울교대 등등 그죠? 전주교대 이런 교대 들어보셨죠? 초등교사를 양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4년제고요. 교전원은 뭐지? 교육전문대학원의 줄임말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교사가 되려면 원래는 교대를 나왔으면 되는데 교전원을 나와야 된다고? 라는 일단 내용이죠. 어쩌다가 교육은 경쟁시장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교육부 업무 연두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님께 업무를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수많은 교육개혁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사들이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교사분들의 역량이 지금 부족해서 현실 세태가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현장 교원과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해서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고 회의를 열 텐데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미래 역량 함양 교육 현장 연구 실수를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의 교원분들은 대학원 수준이 아니다 교사대? 사대는 이러면 사범대 초등교사가 되려면 교대를 나오면 됐고요 중등교사가 되려면 사대를 나왔으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등교사가 형 중학교 교사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명칭은 뭐냐면 중학교 선생님과 고등학교 선생님 포괄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고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교육에 관심이 너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다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 교육전문대학원을 출범시키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건 수단이에요 교육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야? 위에 있잖아 교사 역량 강화를 이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정부의 생각은 뭐냐면 교사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건 대놓고 했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수여 학위 및 자격 전문 석사학위 전문 박사학위 여러분들 석박은 아시죠? 지금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어떤 특정 내용들을 이수하면 전문 석사 또는 박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뭐 전문 대학원이니까 괜찮겠다 싶은데 잠깐만요 정교사 1급? 형 정교사 1급은 무슨 말이야? 정교사 2급도 있고 정교사 1급도 있거든요 뒤에 가서 구분해 드릴게요 근데 뒤에가 핵심이죠 교전원을 자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는 방향성 부분에서 대학 내 자체 조정 그러니까 대학 자율에 맡긴다 4대 플러스 교직과정 플러스 교대원 교전원은 뭐고 교대원은 뭐야? 자, 여러분들 교대원이란 건 뭐냐면 교육대학원의 줄임말이에요 대학교 4년제면 대학교 학부는 완전 교육이랑 관련 없는 학과를 나올 수 있잖아 그런데 뒤늦게 예를 들어서 조금 대학원에서 교사의 꿈을 꾸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교대원에 가서 관련 내용을 이수하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형 교직과정은 뭐야? 똑같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다니면 사회교육과 교직과정 프로그램이 있어 이거 학교마다 다 달라 행정학과면 딱히 교사랑은 관련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학점 더 이수해서 교직 이수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일반 사회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교직과정을 거치면 주는 거야 그런 대학교 내 프로그램이거든 그러면 사대하고 교직과정 교대원을 다 합쳐서 교육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아까 말한 교대와 교대원까지 합쳐서 그거 두 개 합쳐서 대학 내 자체 조정을 알아서 교육전문대학원 출범시켜라 이렇게 가는 방안이 있겠고 두 번째 뭐냐면 이게 더 대단합니다 기관 간 통합? 2개 이상의 기관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대 플러스 교대? 교대 플러스 4대? 교대는 초등교사 양성 4대는 중등교사 양성 근데 교대 플러스 4대? 4대 플러스 4대? 이 체제 전환을 통해서 초등 중심의 교육전문대학원, 중등 중심의 교육전문대학원, 초중등 복수자격 중심 우리 교육전문대학원은 초등교사, 중등교사 다 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대, 사대, 교직과정, 교대원 이렇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 복잡 다단했던 여러 과정들을 통폐합해서 교육전문대학원을 출범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의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청나게 복잡했던 것을 단순화시키다 보니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나 지금 2023년 됐더니 2, 3학번 형 나 교대 붙었어 하고 DM 왔는데 중간에 축하합니다 했는데 형 망했어 뭐야 왜 DM이 달라지죠? 형 서울교대 붙었어 하고 DM이 좋은 DM이 왔다가 왜 그 친구가 왜 유유를 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교사대 출신은 임용시험 교전원은 면제? 교육부 병행방안 연구 중
임용시험은 또 뭐야? 자, 아까 내가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교사대를 졸업하든 교직과정을 이수하든 교대원을 이수하든 정교사 2급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교사 2급이 주어지면 국공립학교에서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국공립학교에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려면 임용시험이 필요한데 교전원을 나오면 임용도 패스? 임용 패스? 이문단,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EBS에 출연, 교전원 출신 임용시험 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 이 임용시험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임용시험 통과하는 게 뭐 단순하게 몇 년 띡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교전원이 면제다? 이것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전원 출신은 임용 고시 없이 임용을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 생각은 이래. 교사 되기 위해서 막 임용 고시도 봐야 되고 뭐도 있고 한데 다 필요 없고 교전원 딱 박아가지고 그냥 여기 딱 졸업하면 끝나는 걸로 하고 싶은 모양인 것 같아. 지금까지는. 교전원을 지금 졸업하면 정교사 1급을 준다 그랬지. 정교사 2급이 아니라. 그 1급이 또 얼마나, 이건 또 임용시험하고 다른 문제야. 잘 보세요.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2급 따고 1급까지 가는 데 있어서 1년에서 3년 정도 현장에서 경력이 쌓여야 정교사 1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정교사 1급도 되고 임용고시도 안 받고 이런 것들을 교전원 한 방에 퉁치겠다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다 지금 썰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겠어. 그치?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 막 여러 가지 이런 분들과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이걸 바로 4월에 시범 운영을 딱 내서 쭉쭉 단계적으로 들어가겠다?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꺼낼게요. 우리가 교전원 자체만 볼 건 아니야. 이 교전원 문제를 보기 위해선 형제들을 봐야 돼. 형제들. 법학전문대학원도 있었고요. 의학전문대학원 우리 그러니까 형 누나들이 좀 있어. 인정? 그러니까 완전 교육 제도로 따지면 신생아라고. 형 누나들이 지금 어떻게 그 입시에서 재수하고 있는지 성공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이거 중요합니다. 로스쿨과 의전원을 한번 볼게요. 의전원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신입생을 받았고 로스쿨 같은 경우 참여정부에 도입돼서 2009년 이제 출범을 했는데 둘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지금 로스쿨은 성공한 사례로 정착이 돼가지고 계속 뭐 지금도 뭐 사고까지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죠. 로스쿨은. 근데 의전원은 거의 폐교 수술 밟아서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교가 정말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한 곳밖에 없는데요. 왜 이렇게 됐냐? 이게 교전원 이슈를 해석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뒷배경이에요. 경쟁자 제거 입지를 다진 로스쿨. 여러분 로스쿨의 경쟁자는 누굴까? 바로 사법고시죠. 로스쿨은 처음에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 사법고시를 없애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야. 사법고시가 없어지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없었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로스쿨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편했거든요. 사법고시는 왜 없애려고 했는데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수년간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사시낭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준비했죠. 그리고 2007년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국회가 변호사 시험법을 제정해 사시정원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였고 2017년 마지막 시험을 끝으로 전면 폐지했다. 그러니까 이걸 숨통을 쥐어버린 거야. 국회에서 일정 인원 넘겨서 통과해버리면 그냥 법상으로 끝나버리거든. 인원을 팍 줄여버리니까 사법고시 뭐 찬반을 어떻게 할 틈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로스쿨로 가버렸죠. 심지어 로스쿨은 신설되기 전부터 법학과를 폐지해야 너네 로스쿨 설치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로스쿨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의전원은 왜 실패했을까?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로스쿨 하나로 던졌는데 의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의대와 의전원을 같이 갔기 때문이에요. 일단 정부가 드라이브를 세게 한 거로 대학별로 마음대로 해. 의대, 의전은 뭐 둘 다 운영해도 되고 뭐 하나 선택해도 돼. 던져버렸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 의료계에 방치를 해버렸죠. 그럼 여러분이 대학교 총장이면 의대하고 의전은 둘 다 운영하는 게 좋겠어? 아니 우리 학교 의대가 입결 컷이 이만한데 우리 학교 의대만 지금 신입생이 오죠. 이거 안 하고 싶겠냐고. 맞잖아 여러분. 총장이면 그치? 입결이 확 높아지는 게 대학교 입결이. 대학교 입장에 선택할 이유가 없었죠. 의전원 도입 후 두드러진 이공계 황폐화 현상도 문제였다. 각 대학의 이공계 우수 학생들이 전공 공부를 등한시하며 의전원 준비에 몰두한 경우가 크게 늘었다. 다른 대학교들이 의전원이 있으니까 의전원 준비만 하는 거야. 무조건 그냥 의사 되겠다는 마인드로. 그래서 이공계가 황폐화됐다. 뭐 이런 이유도 좀 있었고요. 결국 의대와 의전원의 불편한 동행은 백기를 들고 막을 내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의전원이 남아있긴 하거든. 근데 2024학년도부터 국내 단 하나 남아.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레게노. 우리는 형의 성공과 누나의 실패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교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교전원을 선택했다. 이러면은 교전원이 도입될 확률이 높죠. 정부가 진짜로 다른 거 다 날려버리고 교전원으로 다 통합해서 이제 교사 되려면 무조건 교전원 나와야 돼 하면은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대학의 자유를 얼마나 부여하는가. 아까 보셨죠? 기관간 통합해도 되고 교사대하고 이제 교직이수하고 교육대하고 통합해도 돼요. 뭐 툭 던져놨어. 학교 알아서 하십시오. 교대하고 사범대 분들이 알아서 총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로스쿨 의전원에서 가져올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교전원이 지금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안.
교전이 진짜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라는 부분을 논의하고 싶을 때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향후에 계속 교전원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질 때 지켜봐야 되는 쟁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교전원을 도입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교사 역량 강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야. 그런데 아니 어차피 통폐합하고 이런 것도 약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사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 수 줄어드니까 교사 수는 줄이고 싶은데 그러면 어쨌든 이해관계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줄이려고 조금 냄새 나는데? 이런 거죠. 도입을 찬성한 쪽에서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 또 나왔죠. 전문성 증대, 교대사대 일반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으로 난립한 교연 양성과정 체계화. 지금 교사 인력 왜 이렇게 복잡해?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구조 조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교사 수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교대를 중심으로 교육계 반발이 컸다. 반발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꼭 교전으로 풀어야. 그렇죠. 대학원 나오면 무조건 전문성 확보된다? 뭐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무조건 그런 걸로 풀어야 되냐 이거야. 기존 체계를 보완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 이미 기존의 교대하고 사례 커리큘럼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거 잘 수업 듣고 지금 신입생 들어왔는데 이걸 따기를 때려버리면 그죠? 교사대 통폐합과 교원 감축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조금 냄새가 난다는 거죠.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교원 수급 불균형을 줄여 교사대의 목적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2019년 OECD 기준인데요. 여러분들 학생 수 줄어든다 하는데 해외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학생 수 보이세요? OECD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지가 않아. 20명이 다 넘어. 초등학교 기준으로 수업 중간에 우리 초딩들이 딩초 친구들이 중간에 그냥 말도 없이 보건실 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뭐냐면 초등학교 교육 현장이 초등 교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교육뿐만이 아니라 거의 이제 어린이집과 이제 유치원을 거치고 바로 올라온 우리 딩초 친구들에게 어떤 그 생활 케어까지 해주는 교대분들이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학생 수도 줄으니까 니네도 줄어들어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미 초등교사의 31%와 중고교 교사는 36%, 38%가 석박사를 가지고 있다. 교사분들이 중간에 휴직 내고 공부 많이 하세요. 현직 교사분들 아이 가지고도 오셔. 역량강을 우리가 안 하냐고. 그런 게 아니거든 교사분들이. 교전원 도입은 교대와 사범대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교육계의 충분한 논의부터 거치는 것이 맞다. 일단 본세를 보니까 다 날리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충분한 논의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왜 안 됐냐는 거죠. 교전원 도입에 초등 예비고사 당사자와 논의 없어. 정부가 당사자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교전원 도입은 교육의 관점이 아닌 경제 이러네. 이게 교육이냐 이거예요. 어떤 교사 학생 수 간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경제 논리 아래에서만 그냥 툭 치고 들어가는 게 도대체 이게 정부 정책으로 입안하는 사람들로서 막는 방향이냐는 거죠. 방인성 부산교대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타당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교육부의 급진적 일방적인 시도다. 전문가 집단 간의 논의,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로 된 의사소통 과정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교육부는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설명 자료를 1월 10일 날 꺼내게 됩니다.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는 교원 정원 감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냄새가 좀. 교육부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역량과 현장성을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 정원 감축을 의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너무 중요해. 이게 여러분 정부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캐치를 잘 해야 되거든요. 교전원은 예비 교원이 전문성 현장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면 개편하여 실천적 연구자로서의 교원이 양성될 수 있는. 실천하고 연구는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연구는 이론가죠. 교수님들께서 강사가 아니잖아. 이론을 연구한 사람, 진리를 탐구한 사람이잖아. 근데 교사분은 현장에도 있는데 지금 교사분들한테 과한 뭔가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이 워딩에서 저는 좀 느껴졌어요.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는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대학 내 자체조정 또는 기관 간 통합 등 잠깐만 내가 이거 잘못 본 건가? 그러니까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구조조정하기 위한 정책은 아닌데 자체조정 또는 기관 간 통합을 대학의 자발적 논의에 기초하여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교대와 사대를 통합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말을 이해를 못하나? 중요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직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자에게는 정교사 1급 자격 부여, 호봉 가산, 드디어 머니 인마 거버먼트인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교원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대학원생, 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교도 학생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정부 공식 발표가 가장 최근에 난 기사 기준으로 나온 거고 충분히 소통한다는 말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의 1순위 장래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교사입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많은 직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전 논의가 충분치 않은 채로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많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분들을 보고 자라고, 우리 교사분들 학생분들밖에 그 학생 친구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힘을 얻는 게 교사라는 직업의 또 덕목이잖아요. 이 현장을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이 교전안 도입에 대해서 좀 재차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입김이 센 건 사실이에요. 여타 자료들을 검토해본 결과 교전안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나 대학교 자율적인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될 것이다. 굉장히 양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모순이 저는 발견이 됐습니다. 교전안 도입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는 그런 기사 읽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바.